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TQQQ 들고 주무신 분들은 아마 아침에 계좌부터 켜보셨을 거예요. 하루 만에 7.46% 튀었으니까요. $10,000로 시작한 저희 실계좌도 하룻밤새 다시 살이 붙어서 지금 총 평가 금액이 $14,592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아니라 누가 이 반등을 이끌었느냐예요. 어젯밤 나스닥을 끌어올린 건 지난주 이 시장을 가장 크게 끌어내렸던 반도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 가장 처참하게 두들겨 맞았던 반도체 장비주들이었어요. 어제 올린 주간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닫으면서 반도체가 멈추고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지가 이번 주 시장의 체온을 재는 가장 단순한 온도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젯밤이 그 온도계의 첫 눈금이었어요. KLA가 하루에 11.97%, Applied Materials가 10.82%, Lam Research가 8.39% 올랐습니다. 이 세 회사는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데가 아니라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인공지능 설비 투자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주문이 끊긴다고 해서 지난주에 가장 깊이 팔렸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젯밤 통째로 두 자릿수 가까이 튀어 올랐어요. 저장 장치를 만드는 웨스턴 디지털이 11.15%, 시게이트가 7.63% 올랐고 광섬유와 유리를 만드는 코닝은 14.03% 뛰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를 폭넓게 담은 SOXX는 하루에 4.14% 올랐고요. 그래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가 어젯밤 2.49% 올라 724.08에 마감했습니다. 3배로 움직이는 TQQQ는 7.46% 올라 77.19가 됐고요. S&P 500은 1.18%, 다우지수는 0.59% 올라 5만 2천 선을 처음으로 넘어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깔끔한 상승장처럼 보여요. 하지만 어젯밤 장은 처음부터 웃는 장이 아니었습니다. 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부터 따라가 볼게요. 미국 장이 열린 건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리자마자 시장은 위가 아니라 아래로 갔어요. QQQ가 밤 11시 15분에 705.17까지 미끄러지면서 그 시점이 어젯밤의 바닥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공포지수 BX는 19.5 부근까지 치솟았어요. 장 초반만 보면 지난주에 그 불안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 바닥을 찍은 직후부터 시장은 단 한 번도 크게 꺾이지 않고 5시간 내내 야금야금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각 새벽 5시 마감, QQQ는 그날의 거의 최고점에서 장을 닫았어요. 하루 변동폭의 맨 꼭대기에서 끝난 겁니다. 공포지수는 19.5에서 17.5선까지 주저앉았고요. 시작은 공포, 끝은 매수. 어젯밤 장의 모양은 이 한 줄로 요약됩니다. 어젯밤 장비주들의 움직임을 분단위로 더 뜯어보면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눈에 띕니다. 이 회사들은 정규장이 열리기 전 시간외 거래에서는 오히려 빠진 채로 출발했어요. Applied Materials는 시간외에서 1.55% 내렸고 KLA도 1.49%, Lam Research도 1.79%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사이 무슨 대단한 호재가 터져서 미리 갭을 띄우고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규장이 열리고 나서야,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이 책상에 앉고 나서야 비로소 폭발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밤사이 호재로 미리 갭을 띄운 게 아니라 정규장이 열린 뒤 저가 매수가 들어와 끌어올린 흐름이라는 신호예요. 이게 어젯밤 반등의 성격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이 더 겹칩니다. 어젯밤 가장 세게 튄 건 지난주에 가장 세게 맞았던 자리였어요. 가장 깊이 팔렸던 게 가장 높이 튀어오른다. 이건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다시 평가받는 움직임과는 결이 다릅니다. 짓눌렸던 용수철이 튕겨오르는 거에 가까워요. 게다가 어젯밤은 미국 분기말을 코앞에 둔 날이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이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상반기의 마지막 날인데 분기가 끝날 무렵에는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같은 큰 손들이 비중을 다시 맞추느라 그동안 너무 많이 빠진 자리를 거꾸로 사담는 매매가 몰립니다. 실제로 이번 매도와 반등의 상당 부분이 이런 분기말 자리 정리와 맞물려 있다고 시장 정리 기사들도 짚었어요. 거기에 한 증권사가 올해 반도체 장비 투자 전망을 밝게 보며 장비주 목표가를 줄줄이 올려잡은 것도 바닥에 깔린 든든한 배경이 됐고요. 어젯밤 반등은 새 사실이 터져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빠진 자리에 분기말 수급과 저가 매수가 한꺼번에 몰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등을 두고 지난주에 그 질문이 풀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어젯밤 시장의 속을 들여다보면 풀리기는커녕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는 증거가 더 많아요. 한번 보세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분명 크게 올랐는데 정작 S&P 500 500개 종목 가운데 오른 종목은 237개, 내린 종목은 269개였습니다. 종목수로 따지면 오른 것보다 내린 게 더 많았던 거예요. 지수는 빨갛게 보이는데 그 안에 절반 이상은 팔했다는 뜻입니다. 중소형주를 담은 러셀 2000은 0.08% 내려 사실상 제자리였고요. 업종으로 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보기술 업종만 2.37% 오르며 혼자 질주했고 유틸리티, 생활필수품, 부동산, 소재는 죄다 빨간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상승은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오른 넓은 장이 아니라 가장 많이 두들겨 맞았던 덩치 큰 기술주와 반도체 몇 종목이 지수를 떠받친 좁고 가파른 반등이었어요.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 매수의 손길은 종목을 가렸습니다. 장비주와 저장장치가 두 자릿수로 튈 때 인공지능 가속기를 직접 파는 간판 대장들은 의외로 잠잠했어요. 엔비디아는 1.27%, AMD는 3.43%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메모리 대장 마이크론은 같은 날 오히려 약세였다고 보도되기도 했고요. 어젯밤의 매수가 반도체를 무차별로 사들인 게 아니라 지난주에 가장 험하게 맞은 자리를 골라 되사는 데 집중됐다는 뜻이에요. 지난주에 시장이 던진 질문, 그러니까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쏟아붓는 그 막대한 돈이 언제 어떻게 회수되느냐는 질문은 어젯밤 답을 얻은 게 아니에요. 단지 너무 빨리, 너무 깊이 빠졌다고 본 사람들이 잠시 되사들였을 뿐입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모이는 게시판에서는 어젯밤 반등을 두고도 의견이 정확히 둘로 갈렸어요.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오르는 진짜 반전의 시작이라는 쪽과 너무 빠진 데서 잠깐 튄 고양이 반등일 뿐이라는 쪽. 인공지능 설비 투자가 진짜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의 초입이냐 아니면 갚을 길 없는 과잉 투자의 끝물이냐는 그 오래된 논쟁이 어젯밤 반등 하나로 결판 났을 리는 없습니다. 시장의 심리 온도도 같이 봐 둘만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젯밤 27 여전히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어요. 시장이 크게 올랐는데도 심리는 아직 겁을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양날의 칼이에요. 아직 아무도 마음 놓고 사지 않았다는 거라 반등이 진짜라면 더 오를 연료가 남아있다는 해석도 되지만 동시에 한 번의 악재에 다시 쉽게 얼어붙을 수 있는 살얼음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저희 실계좌는 지금 롱 페이즈에 있고 나스닥 100은 이 난리를 겪고도 200일 평균선보다 여전히 14% 넘게 위에 있어요. 추세가 꺾인 자리가 아니라 오르던 길 위에서 한번 크게 숨을 고르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어젯밤 단일 종목 중에 가장 크게 움직인 주인공을 짚을 차례입니다. 테슬라였어요. 하루에 8.46% 올라 411.84에 마감했습니다. 거대 기술기업 7곳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뛰었어요. 테슬라 한 종목이 어젯밤 QQQ 상승분의 약 9%를 혼자 만들어냈다는 계산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건 반도체 반등과는 또 다른 테슬라 고유의 이유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하나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의 조향장치 결함을 들여다보던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지난해 37만 6천 대를 리콜하게 만들었던 사안인데 그 불확실성이 하나 거친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2분기 인도량 발표를 앞두고 월가의 기대가 부쩍 높아진 거였어요.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 전망치를 기존 37만 3천 대 수준에서 약 41만 3천 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유럽과 중국 판매가 예상보다 좋았다는 이유였어요. 시장 전체 평균 기대치도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숫자가 좋을 거라는 기대가 먼저 주가를 밀어올린 전형적인 기대 선반영이었습니다. 인도량 발표가 중요한 건 단순히 차를 몇 대 팔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주 시장이 가장 걱정한 것 중 하나가 소비가 식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구매를 미루는 비싼 소비재예요. 그러니 목요일 테슬라 인도량은 테슬라 한 회사의 성적표를 넘어 미국 소비자가 아직 큰돈 쓸 여력이 있는지를 가늠하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기대치가 약 41만 대까지 올라온 만큼 그 숫자를 넘기면 안도가 커지겠지만 못 미치면 어젯밤의 기대 선반영이 거꾸로 부메랑이 될 수도 있어요. 어젯밤 8% 넘게 오른 만큼 목요일 그 숫자가 가진 무게도 그만큼 무거워진 셈입니다. 이쯤에서 시청자분들이 매번 궁금해하시는 나머지 빅텍 시세도 가볍게 훑고 가겠습니다. 어젯밤은 빅테크 안에서도 표정이 뚜렷하게 갈렸어요. 테슬라가 앞장섰고 알파벳이 4.82%, 아마존이 3.2%, 메타가 2.24% 오르며 위쪽에 섰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상승이 잔잔해 대장치고는 조용했어요. 그리고 빅테크 중 단 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거꾸로 빨간불이었습니다. 애플은 0.72% 내렸어요. 여러 잡음이 이어진 영향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18% 내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하루에만 5%대로 크게 튀었던 종목이라 그 반등분을 일부 되돌린 거에 가까웠어요. 6월 중순에 새로 들어온 메가캡 스페이스X는 어젯밤 위험선호 분위기를 타고 7.15% 올라 직전에 출렁임을 딛고 모처럼 시원하게 반등했습니다. 이제 어젯밤 장 바깥에서 벌어진 일들을 짚어볼게요. 어젯밤 반등이 더 눈여겨볼 만한 건 사실 마냥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배경 속에서 나왔다는 점이에요. 먼저 유가입니다. 어젯밤 국제 유가는 빠진 게 아니라 올랐어요. 서부 텍사스 산원유가 배럴당 $70 75센트로 2.2% 오르며 마감했고 브렌트유도 $73 선에서 1.6% 올랐습니다.
중동을 둘러싼 공급 차질 가능성이 가격에 일부 얹힌 거예요. 보통 같으면 유가가 오르는 날 위험 자산은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젯밤 주식은 그 부담을 가볍게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더 큰 그림이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카타르 도하에서 대화를 이어가며 일단 서로 한 발 물러선 상태였고, 무엇보다 유가는 이번 달 한 달로 보면 무려 20% 넘게 빠진 상태거든요. 유가가 이번 달 들어 크게 내린 것도 바로 이 큰 흐름을 가리킨 겁니다. 하루치 반등은 하루치 반등으로, 한 달치 급락은 한 달치 급락으로 시장이 분리해서 본 거예요. 어젯밤 매수자들에게 유가의 하루 반등은 큰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장 안에서 숫자만 보면 놓치기 쉬운 함정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케이블과 미디어 종목들이 어젯밤 크게 움직였습니다. 미국 최대 케이블 회사 중 하나인 컴캐스트가 회사를 둘로 쪼개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케이블과 초고속 인터넷 같은 현금 사업과 영화와 방송 같은 미디어 사업을 따로 떼어 두 개의 상장사로 나누겠다는 거였습니다. 스트리밍에 밀려 고전하던 전통 미디어가 알짜 현금 사업이라도 떼어내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몸부림이었어요. 같은 날 케이블 경쟁사인 Charter Communications 주가도 종가 기준 9.38% 뛰었습니다. 다만 이건 컴캐스트 분할 때문이 아니라 스페이스X와 소비자용 휴대폰 사업을 함께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촉매였어요. 그런데 이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차터는 정규장이 열리기 전 시간 외에서 한때 23%까지 폭등했다가 정작 정규장이 열리자 위에서부터 줄곧 흘러내렸습니다. 시초가가 $164였는데 종가는 $146였어요. 장중에 위에서 아래로만 10% 넘게 빠진 겁니다. 종가에 찍힌 플러스 9%만 보면 환호한 날 같지만 실제로는 흥분해서 미리 사들였던 사람들이 막상 장이 열리자 차익을 챙기고 빠져나간 날이었어요. 그래서 숫자는 종가 한 점이 아니라 하루의 궤적으로 봐야 합니다. 같은 플러스라도 위로 달려간 플러스와 아래로 흘러내린 플러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요. 어젯밤은 유난히 그 차이가 컸던 하루였습니다. TQQQ를 들고 계신 분들이 한 가지를 솔직히 짚어드릴게요. 어젯밤의 반등은 분명 반가운 숫자지만 이걸로 6월의 상처가 다 아문 건 아닙니다. 나스닥 100은 이번 달 전체로 보면 아직 2.4% 마이너스고 3배로 움직이는 TQQQ는 같은 기간 10% 넘게 빠져 있어요. 오를 때 3배로 오르는 상품은 빠질 때도 3배로 빠집니다. 어젯밤 하루의 반등에 마냥 들뜨기보다 이 상품이 원래 이렇게 크게 출렁이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차분히 안고 가는 게 먼저예요. 빠진 날은 빠진 거고 오른 날은 오른 겁니다. 저희는 지난 10년간 $10,000,000로 16억 원을 만든 전략을 실행하고 그걸 매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일이고요. 물론 과거 백테스트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 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밤 분기말 매매가 한 차례 지나가고 나면 주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의 독립기념일 연휴가 다가오면서 거래가 한산해져요. 거래가 얇아진 장에서는 작은 주문에도 가격이 크게 출렁이기 쉽습니다. 거기에 이번 주는 고용지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식는 고용은 금리 인하 기대를 살려 성장주에 힘을 보태지만 너무 식으면 이번엔 경기 둔화 걱정으로 번지는 양날의 칼이고요. 그리고 어젯밤 반등의 진짜 무게를 가릴 더 큰 시험대는 다음 달에 따로 있습니다. 거대 기술 기업들의 다음 실적 발표예요. 그 자리에서 인공지능 설비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하면 시장은 회수 시점을 다시 캐물을 거고 속도를 늦추겠다고 하면 이번엔 성장 둔화를 걱정하겠죠. 지난주의 의심은 그날 가서야 진짜 답을 받습니다. 오늘 밤으로 2026년 상반기가 막을 내립니다. 지난 6달을 돌아보면 6월의 거친 하락에도 나스닥 100은 올해 들어 여전히 18% 넘게 올라 있어요. 3배로 움직이는 TQQQ는 같은 기간 47% 넘게 올랐고 어젯밤 주인공이었던 미국 반도체 묶음 SOXX는 올해 들어 무려 96% 가까이 뛰었습니다. 6월 한 달만 떼어보면 분명 아팠지만 반년 전체로 보면 인공지능이 끌어온 상승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지난주에 급락을 두고 추세가 끝났다고 보느냐 아니면 긴 상승 안에서 한번 크게 숨을 고른 자리로 보느냐에 따라 어젯밤 반등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반년치 그림을 같이 펼쳐놓고 보면 어젯밤은 끝난 추세의 마지막 발악이라기보다 아직 살아있는 추세가 짓눌렸던 자리에서 내놓은 첫 반응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 첫 반응이 진짜 반등의 출발인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폭이 붙느냐로 가려질 거고요. 자, 어젯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젯밤 나스닥은 좁고 가파른 반등이었어요. 지난주 가장 깊이 팔렸던 반도체 장비주가 분기말 수급과 저가 매수를 등에 업고 튀어올랐고 테슬라가 인도량 기대를 안고 거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공포 속에서 열려 매수로 닫힌 하루였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승이 일부 주도주에 쏠렸고 메모리와 대장 가속기는 잠잠했으며 지난주의 그 질문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할 건 어젯밤의 환호가 아니라 이 좁은 반등이 하루로 끝나느냐 아니면 이틀, 사흘 이어지며 폭을 넓혀 가느냐입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에 다시 정규장이 열려요. 그리고 오늘 밤은 분기와 상반기를 닫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밤 분기말 매매가 마무리되고 그 일회성 수급이 거치고 난 뒤 반도체가 스스로 버텨주는지, 목요일 테슬라 인도량과 이번 주 고용지표가 어젯밤의 기대를 채워주는지, 그게 어젯밤 반등이 진짜였는지를 가릴 다음 눈금이 될 겁니다. 저희도 같은 화면을 보면서 그 눈금을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정리가 어젯밤 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만 가볍게 눌러주세요. 그거 하나가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저희 채널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도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그냥 편하게 구독하고 보세요.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